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방송 기자이자 현재는 프리랜서인 김선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 팀장입니다. 네, 이상원입니다. 네, 저희가 또 모였는데 저희 귀등돈이 이제 드디어 첫 방송 다 나가고 뭐 지금 두 번째 방송까지 세 번째 방송까지 나갔잖아요. 네. 반응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솔직히 아직은 노잼이다 뭐 이런 노잼이에요? 그런 얘기도 듣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리플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가족분들인가요? 지인 회사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근데 진행자님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그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 팀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댓글 아이디는 추적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아직은 저희 가족이랑 회사분들이라는 거. 반복되는 아이디가 많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점점 발전하는 저희 귀등돈이 되겠고요. 오늘은 핫한 또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임대소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그 면세를 해오던 거를 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어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규모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돈이 되고 살이 될 만한 이 정보를 저희가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 팀장님과 이상원 기자님과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천만 원 임대소득. 그러니까 월세로 따지면 이제 한 달에 한 16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물론 그보다 적은 임대소득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소득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세금이 큰 부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자님,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월세 166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월급으로 따지면은 월급이 160만 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세금을 갑자기 낸다기보다는 원래 내야 될 거를 계속 유예해 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비과세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다른 소득처럼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있으면은 그걸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안 내긴 하지만 이게 비과세 소득은 아니거든요. 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과세소득은 과세소득인데 이제 이런저런 그런 공제 혜택들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얘는 아예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계속 이제 미뤄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때 2016년 말에 과세 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미뤄졌고 2018년 말까지 된 걸 또 더 연장할까 말까 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예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건데 사실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소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치면 연봉이 2천만 원이라는 셈이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확하게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실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내년부터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 내던 걸 낸다는 게 부담이긴 한데 부담이죠.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은 소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해서 계산하면 높은 세율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 등록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필요경비라는 걸 또 빼줘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네. 그 소득. 그거를 그 소득의 원래는 60%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필요경비를 70%까지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등록하고 미등록 차이는데 미등록인 경우는 50%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를 또 400만 원 해주고 있는데 미등록인 경우는
200만 원까지만 빼주고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을 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는 좀 적지 않게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실제로 좀 저희가 귀등돈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월세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네. 월세는 한 2주택자 넘으면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2주택자인 분이 월세 100만 원 받으시면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 62만 원을 냅니다. 네. 그런데 등록을 하면 안 내도 돼요. 62만 원 차이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400만 원 공제 그리고 뭐 70% 필요경비 등록 뭐 이렇게 공제하는 걸 감안을 하면 네. 등록을 하면은 세금 안 내는 거죠 일단은. 미등록하면 62만 원 내는 거고. 1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 받는 경우. 100만 원 받는 경우. 네네. 그리고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다. 네. 합산이니까 뭐 이 두 개를 뭐 70만 원, 8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받으면 미등록은 소득세 한 107만 원. 그리고 등록을 하면 5만 원. 와, 이 정도 차이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등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큰데 지금 월세일 경우를 지금 100만 원 월세, 150만 원 월세로 계산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도 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네, 전세는 3주택자가 넘으면 3주택. 월세는 2주택, 전세는 3주택자 넘으면 이제 과세를 하는데 네. 이 보증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월 임대료 개념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돼요. 그걸 환산. 네,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네. 이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하기. 네, 그 계산식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계산해보면은 계산 좀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한번 들어보시면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3주택인 경우 전세 네. 보증금이 이제 뭐 몇 억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그 합계에서 3억 원을 먼저 공제를 하고 네. 60% 필요경비를 적용을 하고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 1.8%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전세보증금을 따져보면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되면 이 연간 임대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넘으면 임대소득세를 내는 거죠. 예. 미등록일 경우에. 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되면 소득세 한 27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면 돼요.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전세 보증금이 6억 7천만 원이면 월세로 4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간주한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정도면 전세가 좀 훨씬 적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렇죠. 같은 집값이면 6억 7천짜리랑 다르죠. 임대수익이 400만 원이면 아주 엄청 2억, 적은 거죠. 2억 2천짜리 전세집 3개 정도를 갖고 네.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임대주택 등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계속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주변에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임대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뭐 보통 작은 주택 뭐 한두 채로 굴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당장 이 소득세 때문에 그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되게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한 채까지는 일단은 뭐 안전하다고 안 되는 거죠. 과세가 안 되는 네. 거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인데 한 채는 내 집에 살고 있고 또 한 채는 뭐 세를 주고 있으면 네.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등록을 해야 되냐? 결론은 올해 말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등록하면은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 매기는 거라서 만약에 한 내년 한 6월 말쯤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그러면 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미등록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등록한 걸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국세청에서 이걸 안내가 제대로 안 나가 있어요 집주인들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국세청 이러면 안 되죠. 그 주변에 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많죠. 내 집에 우리가 살면서 살고 집 한 채를 세주는 경우. 많죠. 정말 이게 많거든요. 뭐 되게 엄청난 부자들은 아니지만, 집 한 채 뭐 아니면 오피스텔 하나 정도 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가로 사시면서 자기 집 주택에 여유 있는 다른 주택을 혹은 뭐 오피스텔이든 뭐 이런 거를 임대를 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등록을 해야, 그것도 올해 안으로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등록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설명해 주세요. 임대사업 등록을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국세청 두 곳에 다 해야 돼요. 아, 두 곳 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은 이제 거주지 등본산, 본인 그 사업자의 등본산 거주지인 시, 군, 구청 거기 주택과에 가시면은 이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신청서를 쓰시고 네. 그다음에 가실 때는 신분증, 그리고 매매계약서 사본, 그리고 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를 챙겨 가셔야 되고요. 네. 이 등기를 하기 전, 네. 그리고 잔금 지급일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아. 그걸 받으려면은 이제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게 좋죠. 이런 그래서- 것도 다 진짜 돈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수령해서 이제 세무서로 가요. 세무서로 가면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거주지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가셔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죠.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아예 딱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등록하셔라, 올해 안으로 해야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정말 작게 해서 나는 뭐 눈에 티도 안 나는데 등록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뭐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아직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전 뭐 부동산 뭐 출입하셨던 어떤 선배도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자- 안 걸리는 거 기자분? 아니냐?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게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국세청이 이번에 뭐 9.13 대책이다, 뭐 그 후속 대책이다 많이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갖고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네, 네. 이게 아주 세무사님들도 지금 이게 아주 무서운 거다. 그래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 맺은 그 계약 정보랑 아. 뭐 소유 정보, 자가 여부, 뭐 가격, 공실 여부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세청도 여기에 지금 과세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아마도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공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공실 여부.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아. 가스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이 집이 비어 있는지 임대가 임대를 되고 주고 있냐, 있는지 아니냐. 그거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자 등록을 내든 안 내든 걸릴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도 이번 기회에 이제 임대소득을 확실하게 좀 양성화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다녀왔는데, 네. 이 국세청장이 직접 이 그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이거를 네. 내년에 그 2천만 원 이하도 전면 과세되잖아요. 여기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네. 이런 뜻을 좀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채를 갖고 있든, 그러니까 임대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든 두 채를 갖고 있든 좀 신고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나중에 후환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임대사업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많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나 수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아니냐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주고 계시다면 이거 좀 숨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 사실 뭐 당연한 이치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사업자로 등록해서 어차피 낼 세금 좀 감면 혜택을 누리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조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기자 이쪽, 세금 이쪽 기자 생활을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촉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그전 이명박 정부 때는 대기업들 세무조사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유능하신 이런 분들이 기업 세무조사 그쪽에 이쪽 부서에 배치가 많이, 됐구나. 네, 거기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때 그런 유능하셨던 분들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아. 많이 가세요. 에이스들이. 그래서 세무조사가 실제로 그 세무사님들 세무조사 대응하고 이런 거 보면 음. 부동산 쪽에 요새 세무조사가 세다는 거예요. 네. 개인 재산 제세. 네. 요게 옛날엔 대기업들 잡는 게 많았는데 네. 요새는 대기업들보다 우리 부동산 쪽, 일반 모든 사람들. 네. 네. 임대 음. 혹은 뭐 저 자산 투기 이런 거 조사들 많이 하고 굉장히 부동산 조사가 많아요. 국세청 보도자료만 봐도 부동산 조사한다는 얘기가 많지 뭐 대기업 기업 세무조사 뭐 어떤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거든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들은 뭐 어렵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부동산 쪽은 계속 뭐 가격이 뛰고 뭐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데도.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기업 세무조사 하시던 분들이 빨리 이제 부동산 조사를 나가야 된다고 이제 난 기업 세무조사 빨리 마감하고 나 부동산 가야 된다. 약간 대세구나 지금 네. 부동산 쪽이. 그런 이야기들을 사업자들 일손이 모자라니까 네. 이거 뭐 A 기업 세무조사 하시던 분들이 저기 이제 부동산 갑자기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그거 이제 빨리 마감하고 조사국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부동산 얘기도 왜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동산 쪽에 칼날을 대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거 그거 같아요. 저 윗선에서 네. 지시하는 것 같아요. 저쪽 대통령 이쪽에서 그 수석이나 이쪽에서 부동산 쪽을 좀 확실히 잡아라 이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쪽을 잡아라 하지만 이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같은 정말 그냥 일반 소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커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임대사업자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 협회.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명한 세무사님이 그 협회를 좀 뭐 이끌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근데 그렇게 나가면 완전 칼 맞는 거 아니에요? 전면전을 나서면? 워낙 또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으니까 많으시죠. 이분들의 권익도 좀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세제 혜택 줬다가 뺐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최근에도 아주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도 임대사업자 협회 빨리 만들자 그런 분들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도 있었을 만큼 임대사업자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게 점점 좀 칼날이 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다 그렇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지만 사실 이렇게 임대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주면 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워낙 그 양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잡는 기회에 같이 한 번에 양성화하자 이런 거긴 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양성화한다고 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라고 유도하는 식으로 혜택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훅 떼가니까 그런 혜택도 부분에서 줄이고. 이제 이분들이 좀 뿔이 나기 그래서 시작하죠. 이런 거를 우려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냐 마냐 이런 그럼 이렇게 되면 자꾸 제도가 바뀌면 앞으로 너는 10년 동안 하면 이거 해줄게라고 한 걸 못 믿게 된다는 거죠. 못 믿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저는 이거는 좀 또 다른 걱정이 하나 드는 게 그 강남 쪽이나 요새 임대사업 등록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기자도 뭐 임대사업 등록했다고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걸 알만한 분들,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등록을 좀 해가지고 뭐 혜택을 좀 보시는데 어르신들 네. 어디 뭐 임대 한 2개, 3개 임대해놓고 어디 해외여행 다니시고 뭐 이런 좀 별로 관심 없는 집주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해외여행 가 계시면 좀 이분들 나중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소득세 얼마 내라 뭐 이러면 이게 뭐냐 이러겠죠.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 바뀐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금 혜택을 누린다고 하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 네. 그래서 이 귓등돈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정말.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는 방송입니다.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